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벌써 4월 1일입니다. 그렇죠? 네. 1년에 4분의 1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것 네, 같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 모른 척. 코로나가 네, 아니고. 예, 예.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부하가 나지? 예, 옆에 지금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세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다는 김진아 기자께서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예, 죽을 죄를 담아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6일까지 정해진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재외 투표소에서 진행되고요. 네.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되는 곳은 이란 대사관, 몽골 대사관, 세르비아 대사관, 그리고 라트비아 대사관 재외 투표소 모두 4곳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못한다면서요, 투표를. 네, 그래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재외국민 선거인 수는 17만 1,959명인데 네. 여기서 참정권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 그러니까 9만 1,459명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관위가 모두 40개국 65개 공간에 대해서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편 투표 도입, 투표 연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투표 방법에서 선관위가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라는 게 네. 워낙 예민한 거기 때문에 선관위가 임의로 투표 방법은 못 바꾸도록 돼 있는 법이 거 아니에요? 다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천재지변, 이 재난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비판은 할 수는 있지만 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투표 방법 같은 경우는 편의적으로 그때 안 달라요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너무나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공정한 룰, 그렇죠. 게임의 룰 예. 이런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그럴 여지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현지 그 국가에서도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대선관까지 직접 와서 투표하기 힘든 이런 현지 사정이 아마 고려가 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좀 어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가? 요거는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후에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가능한 걸 이제 규정화해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법에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사관에서 투표하기 힘들더라고 한다면 대사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제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도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같은 운송했을 때 문제 소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따져봐야 돼요. 결국은 그렇다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래서 봐야 차라리 규정을 해둬야 됩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그거가 지금 교훈이지. 네. 지금 단계에서 선관위 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코로나19 여파가 거의 전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네. 것 같은데 투표 같은 경우도 지금 영향을 네, 미치고 여기서 있다는 더 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 소식인데요. 네. 여기에 공식 유튜브 채널이 옳은소리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라고 네. 막말을 해서 논란이 좀 컸습니다. 예. 옳은소리의 희망으로 여는 뉴스쇼 미래의 진행자 박창훈 씨가 문 대통령 놓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어느 교도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또 문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겠다.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은 논란이 되자 삭제가 됐고요. 이 오른소리에서 그러니까 네. 그 컷 만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벌거벗은 임금님에 그렇죠. 비유해서 그 예전에. 그림을 네. 그렸다가 유명한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때도 네. 한번 파문이 인 네. 적이 있었죠. 그 채널 맞죠? 네, 그 채널 맞습니다. 공식 채널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 보수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에서 그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공식 채널이라면 당이 연관성이 민주당도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그 선거 국면에서 제1야당이 네. 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제1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제 날선 비판은 네. 할 수 있죠. 할 뭐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하면. 좀 안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주와 증오를 담을 이유는 이게 전혀 없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무상급식 그래 좋아하니까 몇십 명이나 그거 가서 묵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화를 내세요? 갑자기 화를 내세요?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말투가 이런 거. 무서워서 얘기를 그래서 근데 예, 어제 이걸 보면서 딱 느낀 생각이 내일부터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거든요. 이제 이보다 더한 네거티브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네. 큰일 났다. 뭐 저는 이 생각이 발언의 들었습니다. 부적절성에 대해서 여기서 뭐 굳이 더 네. 이야기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그 건강한 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게 그러면 그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이면 몰라도 예. 지금 같으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막말에 대해서 더 특히 또 중간에 부동층이라 하는 그분들은 네. 여기 지금 마지막 선거 기간에 어떤 쪽이 실수를 하느냐 어떤 쪽이 막말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투표장에 안 갈 것도 갈 수도 있고 갈 것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좀 혐오스러운 말은 또 조롱적인 말투는 오히려 자신의 당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건데요.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있지,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라가고 높아져요. 있잖아요. 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물론 정권 심판론을 못 편다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수위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는 등식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평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국정 수행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난 뭐 투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극적 언사가 계속되어 버리면 오히려 어떤 그 투표 의욕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적극 투표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그렇다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승민 의원이 후보 지원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네네.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도 네, 얘기를 무슨 했었습니다. 또 네. 실수를 했어요. 뭐 인천 얘기 아. 잘못해가지고 아, 예. 예, 이런 누추한 곳이었나? 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촌구석 그래가지고. 촌구석. 아, 예. 그 2부 망천이었나요? 그때 그때는? 2부 망천에서 난리가 버전 났었는데 2가 나왔습니다. 아, 예. 2가 그래요? 또 나왔습니다. 인천이 왜 촌입니까? 근데 또 겸양의 표현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또 네. 듣기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저거 분명히 논란이 될 텐데 예. 예, 기회를 줬는데 또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 후보가.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네. 왜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을까? 사실은 그것도 좀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어떤 영상 하나하나가 황교안 대표의 그 결제까지 받고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식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홍보 파트가 되는 거죠. 당에서 그렇죠. 홍보국장이 있고 홍보위원장이 있고 네, 이 뭐 미디어국이 있고. 예. 그렇죠. 이 계통에서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까를 좀 한 번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뭐가냐 이제 그 집단 감정에 빠졌을 때 네. 사실은 집단 감정에 빠져버리면 거의 같은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게 이제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발생을 하는 예, 경우도 예. 이거의 어떤 반증 아니냐 이런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다 걸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채널만은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아니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아니면은 그리고 뭐, 또 예.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좀 약하지 않을까 또 약할 생각했을 수도 가능성도 있고, 있어요. 오히려 뭐 그런 극렬 지지자들한테 더 자극해서 자극될 와 수 있다. 시원하다 말 잘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있지 그래 보고 않겠나라는 지금 생각도 이거 들더라고요. 크게 거르지 않고 필터링 거치지 않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미래통합당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도움이 될까를 한번 좀 반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N번방 소식인데요. 네.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조주빈이 어제부터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이 나섰습니다. 네. 그 조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조 씨는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면서 처벌에 대한 각오도 하는 것 같다라고 기자들한테 전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이죠. 변호인에 따르면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조 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네. 다만 N번방 유료 회원에게 받은 그 암호화폐 수익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32억이 아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네. 조 씨는 이 돈을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또 그 유료 회원들이 최근에 좀 자수를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요, 그 박사방에 참여했던 유료 회원 3명이 최근까지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이들이 자수한 이유를 보면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경찰 수사도 진행되니까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수하게 되면 선처를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 자수한 게 아니냐고 보이고 있긴 하는데 경찰은 이거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네.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적이라고 하는 게 판사 판사 임의에 마음대로 따라서. 재정 재량으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수한 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로 잘못해서 반성하고 자수한 거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루 이틀 있으면 잡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정말 수사가 지금 거의 목 끝까지 왔는데 그때 자수하는 거 다른 거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후자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후자고 명단을 지금 다 확보했거든요. 곧 다 이 관련자들 소환하고 조사를 할 건데 그 직전에 왔기 때문에 이 자수가 효과가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수했으니까 형 깎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개전의 정을 보여서. 그렇죠. 계절의 정의를 보죠. 개전이 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잘 살고 반성하고 이런 네. 것들을. 네. 아무튼.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필하기 네. 위해서, 네, 그렇죠. 형을 깎기 위해서. 뭐 이게 뭐 어떤 게 진실이든 떠나서 저는 오히려 3명밖에 아직 자수를 안 했다는 게 더 그러니까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내일 중으로 자수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 20몇만 명이라면서요.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중복이 이제 중복 포함이 있지만. 하더라도 네. 뭐 그중에 3명이면 이건 3발의 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가 다 줄 사퇴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줄 썼더라고요. 자수? 줄 자수. 예. 네. 이게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계속 사퇴만 나와가지고요. 이게 자수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서. 불출마, 예. 줄불출마. 예. 줄 자수입니다. 사퇴. 예. 네. 그렇죠. N번방 회원에서 사퇴. 네. 네. 뭐 그렇게 그냥 그 갖다 이 붙입시다. 동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동기는 저는 좀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돈을 벌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주빈이가 예. 말이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한 동기에 비해서 한 행동이 너무나 잔혹하고 수법이 안 좋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짓도 하고요. 맞습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렇다고 예. 그게 그 정상 참작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만 이 돈은 어쩌면 그 동기 중에 아주 작은 요소라고 봐야 되지. 오. 성착취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죠. 다른 행위 부분들이 자체가 있다고 봐야 너무 돼요. 엽기적이어서 그렇죠. 자신이 이해가 안 이른바 가는 어떤 거예요. 그 어둠의 권력이 되고자 그렇죠. 했던 어떤 예. 이런 부분 심리적인 동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걸 다 빼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생계형 사범이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그게 해가지고 말이 되는 논리라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감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뭐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 수익도 좀 많이 줄이는 것 같고 2대 있었는데 한 대만 예.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 한 대는 집에 있었다고 숨겼다가 숨겼다고 하고. 잡혔죠. 예. 네. 그 휴대전화를 좀 풀다 그러면 뭔가 큰 증거들을 좀 스모킹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로는 예. 증거가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기자회견 그 포토라인 섰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탁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바로 아주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보도의 기초에서 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법의 논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증거에 기초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법의 상식이나 국민 감정에 입각해서 이거는 이런 죄다. 그래서 형이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결과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네.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히는 거와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건 별개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법원 가서요. 증거 없잖아요. 다 무죄예요. 우리는 증거 재판주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수사가 안 돼가지고 증거가 없다면 네.
정말 극단적으로 뭐 정말 경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리면 국민 정서와 여론에 올라타는 거는 뭐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 능력을 좀 보여라. 제대로 해라. 네, 이거는 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